만호제강 2024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58.5%가 개선이 됐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7.1회전입니다. 주가 PBR은 0.89 상태로 올라갔습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의구심은 계속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요거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호제강의 결산기는 2024년도 실적인데 결과는 2025년 6월부터 그러니까 7월부터 그 회계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2025년 6월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만호제강에 관한 뉴스로서 경영권 분쟁 중인 만호제강의 무슨 일, 신성 ST 전 대표가 인수했다는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요거를 그 생존 우선순위에서도 다뤘습니다. 전체 내용 읽는 것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 그 지배 주주가 경영권을 넘겼다는 얘기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그 만호제강의 그 사례를 그 비유로 해가지고 과연 그 원가 회계의 그 필요성이 계속 그 인정이 되고 계속돼야 되느냐는 의심을 다시 한번 좀 부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조건 논리를 좀 전개를 해보면은 만약에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하다면 그러면은 매출 원가 투명성이 재고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은 가공비 배부 원가 로직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근본 원인인데 일반 사람들은 이런 원인을 잘 찾아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원가회계의 그 문제점 근본 원인이라면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결과는 골든 회계, 스루픈 회계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529억 원으로 전년보다 15%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0%를 줄이긴 줄였습니다만 매출 감소보다는 적게 줄였죠. 그리고 매출 원가는 18.2%를 더 줄였습니다. 매출 원가를 더 내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금액상으로는 156.7%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5.5%로 3.7% 상승했습니다. 판매 관리비 204억 원으로서 40.1%나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119억 원으로서 영업손실 마이너스 119억 원으로서 61.1%가 손실이 내려갔으니까 이 개선이 됐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7.8%, 9.3% 개선이 됐습니다. 손익개선서만 보고 분식회계 했다고 한다면 그건 귀신 점쟁이일 것이죠. 원가회계는 분식회계를 유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회계가 근본 원인이지 사람들이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도 원가회계라는 그 마녀가 유혹을 해가지고 거기에 항상 꼴까닥 넘어가는 형국 아닌가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원가회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891억 원으로 25.9%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보다 무려 10.9%가 낮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르풋 금액상 6.9%가 증가했고요. 수르풋율은 41.8%로 8.6%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 749억 6,800억 원으로서 13.3%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85로 0.1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결과는 영업손실, 수르풋 영업손실 111억 원으로 58.5%가 개선이 됐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는 8억 6,700만 원 적게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가 42억 6,800억 원으로 갭이 매우 큰데 이것은 이 2022년도의 재고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2024년도에 연간 재고자산 명세는 2년치씩 하는데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는 3년치씩 그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재무상태표 재고자산이 306억, 2023년도에 348억 이렇게 되어 있고 2023년 재무상태표에도 이것도 수정된 거고 2024년도도 수정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같은데 그런데 그 2021년도는 수정되게 그 사업보고서를 공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종전에는 290억이라고 공시를 했던 겁니다. 그 갭이 무려 173억 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2년도도 수정 보고는 470억인데 당초 그 공시했던 금액은 329억 원으로 여기서도 140억 8,700만 원이 적게 공시가 됐던 건데 이 재고자산들이 이게 증가를 해버린 거죠. 원래 재고자산이 크게 많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재고자산 분식회계는 2022년과 2021년 2년간으로 일단 밝힐 수 있겠고요. 자산 금액을 작게 잡고 있었다고 보이죠. 재고자산의 감소는 작게 한다는 얘기는 영업손실을 의도했느냐. 어차피 영업손실이니까 일반적인 심리 이제까지 분석을 해보면 어차피 베린몸이라는 정신이 있는지 손실이 날 때 더 영업 손실을 시키는 그런 경향이 눈에 띄더라고요. 2021년 갭은 확실히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요게 이제 현금 흐름표에 현금과의 갭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A 재고자산의 변동 마이너스 23억 3,300만 원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사용액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899억 원으로 27.6%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749억 원으로 13.3%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749억 6,800만 원에서 판매관리비 204억 1,400만 원을 뺀 545억 5,400만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 비율은 38%, 6.4% 상승했고 생산 재료 비율은 62%, 6.4%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재고자산 증감액이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평가의 첫 단계는 재고자산 증감의 이 비교가 되겠습니다. WCAI는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것이고요.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은 비성분에서 가져온 건데, 비성분에서 마이너스면은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1번 WCA에서는 플러스로 나와야 되는데 다 마이너스로 표현이 돼가지고 45억 9,300만 원, 2024년도도 여기서부터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전년도 2년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오차가 있겠습니다. 사업보고서를 수정 보고했지만 여전히 WCAI 증감액의 갭이 존재한다. 특히 2024년 WCA가 감소했다면 비성분에서는 플러스로 표기되어야만 한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첫 단계는 재고 증감액의 비교입니다. 재고의 증감은 매출원가에 또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차이는 PQ 총 제조비용과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2024년도분만 일단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45억 7,200만 원 들어왔다면 재고가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41억 8,300만 원뿐이 줄질 않았어요. 그러면 3억 8,900만 원의 재고가 어디서 갑자기 생겼는데 이것이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는 그러면은 그 차이는 3,300만 원이 되고 전년도는 29억 1,700만 원, 2022년도가 극명하게 173억 원, 아까 재고자산 명세에서 그 수정된 금액이 172억 9,900만 원이었죠. 여기에서 2022년도와 2021년도가 분식회계를 했다. 그런데 2024년, 2024년도는 분식회계를 안 했다기보다는 갭이 줄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는 그 PQ 매출원가 재료비의 차이액과 같은데 이것을 검증하는 것은 재고자산이 22억 6천만 원의 감소가 있었는데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8억 6,700만 원 그 갭이 확인이 되겠습니다. 운영 경비에서 인건비가 136억 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인건비 비율은 18.2%로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160명으로서 10명이 감소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8,510만 원으로 6.8% 노동 생산성 6.8회 8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수가 내려갔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고요. 9.1%, 그 다음에 스루픈율은 8.56%가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이면은 여전히 부직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3년도는 그 동일 방향이기 때문에 투명회계 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나중에 그 2023년도 중심으로 하더라도 그 검증 단계에서 불합리한 게 나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연간 때에는 그 통계 지표들을 그 성과 지표들을 여러 개 뽑는데 재고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이 3회전 1년에 4번뿐이 수금을 못했다. 4개월에 한 번 수금해 가지고 어디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상대적으로 매입 채무 회전율은 11.7회전이면은 매달 그 물건을 그 원재료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선입금 정도로
바로바로 줘야만 물건 확보를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원료는 매달 그 돈을 지급하는데 수금은 늦게 한다. 근데 현금이 꽤 있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두퐁 ROI는 자본 회수율로서 마이너스 5.9%, 2023년도는 15%로 제일 높았는데 자본 회수율이 아니고 이제 마이너스면 자본 잠식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손율, 자기 투하 자본에 대한 회수율이라기보다도 잃어버린 율, 손실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 자산 회전율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죠. 자기 그 캐파 능력만큼 생산을 못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어쨌든 그 경영평가 지표가 역방향이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 경우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1, 2차 추론하고는 모순된 반전 추론이 나옵니다. 이런 모순인 경우 뭘로 증명을 할 수 있느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라면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재고 수량이 좀 수백 톤이든 수천 톤이든 실질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 수위가 인상이 됐느냐? 단순 평균이지만은 와이어로드 등 PPP, 섬유 그 와이어 이 경우 어떻게 두 가지가 있는데 3.7%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반증이 그래서 안 되죠. 판매 가격은 6.8%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쪽만 패스가 됐다. 그러니까 반증 이건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금 흐름 지표로서 그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70억 3,200만 원의 현금을 잃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무려 326억 원의 현금 손실이 났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출된 돈은 28억 1,900만 원이고 2023년도에는 무려 433억 원의 현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최종 FEM 3번 최종 벌어들인 돈은 잃어버린 돈은 마이너스기 때문에 잃어버린 돈 52억 9,300만 원. 이것도 검증하는 검식이 있겠습니다. 비유동 자산에 55억 9,100만 원 투자가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 5억 9,1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제로가 됐고요. 2023년도에는 0.3%, 만호제강은 거의 무차입 경영을 하는 수준으로 그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34억 원이라는 얘기는 주주들이 다시 투자했다는 뜻으로 되는데 자기 주식 그 매각에 의해 가지고 매수인가요? 매수에 의해서 매각에 의해서 자기 주식을 매각을 했으면은 그 주주들의 돈이 나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AB를 1번과 2번을 더한 회사 전체 잉여 현금으로는 마이너스 12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34억 3,100만 원의 이 자본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의 그 현금 유출은 1억 4,600만 원 갭이 있는데 이것을 더 추가 추적을 하면은 기타 포괄손익 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인데 이게 이익잉여금 내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주주와의 그 거래는 이거를 안 넣습니다. 안 넣는데 이것도
뭔가 표기 방법의 오류가 아니겠느냐, 분류라든지 이렇게 좀 판단이 되네요. 어쨌든 그 영업 손실을 제로 손익분기점을 하려면은 얼마를 그 2025년도 결산기에 해내야 될 거냐. 내년도 6월 달에 끝나겠습니다만은 많이도 아니고 1,529억 원 매출했는데 내년도에 1,616억 원을 한다면은 어, 손익분기점이 나올 것이다. 영업이익을 마이너스 100% 해버리면은 이제 제로가 돼버리죠. 그리고 운영경비는 13.3%가 감소했는데 내년 올해부터 올해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그렇게 경기 전망이 안 좋을 거다. 그래서 운영경비도 10%더 줄이는 거로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7%더 매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조금 6%만 더 해보자. 그럼 매출이 1621억 원이 되는 거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62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목표를 세운다면은 8,800만 원 정도 손익분기점을 조금 넘긴 선 정도로 영업이익이 날 수 있다. 그런데 올해 재고 회전율이 7.1회전 정도 예상이 되는데 8회전까지 12.9%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매출은 1,831억 원을 내 가지고 영업이익은 53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49,200원으로 연초보다 19,450원이 상승했습니다. PBR은 0.89로 40%가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최대 주주는 하나 UBS 자산운용 11.99니까 12%선 정도 가지고 있고 한국선제가 우호지분으로 들어와서 9.9%, 그 다음에 김상환 씨가 8.93%,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까 그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딴 데로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인수가격은 6798원인데 시가는 49,200원이고 장부가로 보면은 55,441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 장부가격보다도 크게 높게 많이 쳐준 거는 아니다. 이렇게 봐지네요. 요건 뭐 템플릿 자료로서 그냥 첨부식으로 갖다 놓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만호제강 분식회계 그 그거에 대해서 만호제강 사람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근본 원인은 원가회계 로직에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기 때문에 골든 회계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골든 스루폿 회계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